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은 보면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계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회민주주의 세력에 의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권위주의 체제 내에서도 우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인권이 이렇게 보장되지 않는, 그 다음에 투명하지 않는 권력을 투명하게 견제하지 못하는, 권력이 분립되지 않는, 임기제가 보장되지 않는 이러한 권위주의 체제에 대응해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는데 중요한 거는,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 개인의 기본권을 최우선시한다. 그 다음에 사회적 복지주의를 가미해서 어떤 빈부의 격차를 해소한다. 사유재산을 보호하되 그 재산권의 행사는 사회 전체 이익,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하여야 된다. 라는 어떤 복지주의 헌법, 현대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위주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과정 속에서는 사실은 그 학생들이 학습을 하면서 해방신학이라니 자본론이니 이러한 사회 민주주의 세력, 더군다나 주체 사상까지도 공부를 하면서 공산주의 사상까지도 공부를 하면서 민주화 투쟁을 해서 권위주의 체제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민주화가 되어 가는데, 이제는 미중의 대립과 갈등 속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는 권위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위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완성하는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운동이 어떤 이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기반이고 우리 헌법인데, 이제는 권위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나서 이 자유의 틈새를 파고들어서 권위주의보다 더욱 전체적이고 독선적인 권력이 독점되어 있는 사회민주주의로 하락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권위주의나 사회민주주의의 장점은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게 1차적인 과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이렇게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인권이라든가 어떤 경제적인 어떤 부의 그러한 그 상업주의 이런 걸 부정을 하면서, 자본주의를 부정을 하면서 어떤 평등을 주장하는데, 오히려 근로자, 상업주의에서 이제 공업주의가 결합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형성되다 보니까 어떤 자본 초창기 어떤 자유민주주의 근대의 헌법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개인의 자유를 어떤 기본권보다는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해서 개인을 희생하는, 기본권이 후퇴하는 이러한 이 사회민주주의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근로자, 독일 나치도 독일 사회주의 근로자 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독일 사회주의 노동당입니다. 노동당 많이 들어보셨죠? 노동당 일당 독재가 공산주의입니다. 그 공산당이라고도 하죠. 러시아도 과거에 소련 같은 경우도 망치하고 뭔가 도끼가 아니고 꽹이 이런 것처럼 노동자를 상징하는 노동자의 일당 독재를 추구를 하면서 결국에는 노동당, 그다음에 권력을 잡은 사람들의 특권이 중요시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사회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기본권을 희생을 하는 겁니다. 전체주의로. 이러한 어떤 우리도 사회민주주의 세력과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갈등이 지금 극한에 와 있습니다. 왜냐?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누르고, 이거는 부패하고, 이건
옛날에는 친미였는데 친미로는 좀 요즘 힘드니까 친일 프레임으로 일본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미국도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대표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일본을 친일파라는 이름으로 반일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몰아내고 사회민주주의 이 법질서를 형성하려는 이 세력들과 갈등이 폭발한 것이 이번에 탄핵 사건이다. 결국에는 비상계엄 사건이다. 지금 이렇게 보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군인이 출동하는 비상계엄을 하다 보니까 이게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의 비상계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거 내란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었는데 점점 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국헌분란의 목적이 없었지 않는가. 그 다음에 특히 친위 쿠데타인데 친위 쿠데타라는 거는 대통령 의회를 없애버리고 대통령의 어떤 권한을 강화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대통령의 권한을 의회를 소멸시키고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한다거나 아니면 대통령의 임기제도 권력 분립의 원리인데 임기제를 없애고 종신제를 한다거나 이러한 것이 되었을 때는 친위 쿠데타라고 할 수 있고 내란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목적이 없다고 보면은 이거는 비상계엄의 요건은 갖추지 못했지만은 그 문제 외에 내란 행위는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오히려 지금 우리가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비상계엄에서 그거는 어떤 물리적인 교전 상태만 예비하고 그때 선포하게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어느 정도 체제를 지금처럼 그 물리적인 아니라 사상적으로 아니면 입법적으로 법률로서 자유민주주의를 해체시키고 사회민주주의를 화하려는 이러한 것을 예상하지는 않고 그거는 당연히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할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체제의 어떤 입법의 독재나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 있는 이 장치가 없습니다. 헌법에. 쉽게 말하면 국회가 그런 너무 입법 독재를 하고 반헌법적인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이게 위헌정당 해상 청구권이 있는데 거기는 약간 요건이 좀 까다롭고 증거나 이런 게 잡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헌법에 규정되지 않습니다. 이게 의회의 다수당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 헌법이 상실해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정도로 국회가 입법 독재와 독선, 폭군적인 어떤 권력 아니면 상대방을 축출하고 일당 독재와 사회화하려는 세력이 있었을 경우에는 의회를 해산하고 다시 구성하는 이러한 비상 어떤 대권 이 헌법 수호의 원리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헌법에는 그게 없다 보니까 결국에 이런 사단이 발생하였습니다. 헌재가 판단했을 때 과연 이런 정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 좀 의심이 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 이 보면은 저는 몰랐어요. 저는 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다 자유민주주의 헌법관을 가지고 있다 생각했거든요. 헌법을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법관은 대부분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학자다, 전문가다, 학자라고 생각했죠. 법조인이. 그런데 놀라운 게 법조인 중에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법관들이 이렇게 많을지는 몰랐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전체적으로 법관 구성의 10%도 너무 많은 거죠. 10%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 정도 되더라도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 사회민주주의 세력들이
이제 의회의 다수를 장악하게 되면서 무슨 정권이라고 말을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이게 편향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저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떤 10%의 법관들이 뭐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뭐 했을 때 그 대법원장이라는 분이 사회민주주의자가 있다 보면은 한 6년 정도 임기가 그럴 겁니다. 6년. 그러면 그때 이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어떤 법관들을 중요 요직에 다 이렇게 앉혀버린 겁니다. 이렇게 부장검사나 그 다음에 신속한 재판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사회민주주의 세력들의 어떤 판결에서 논리나 이런 게 좀 무너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도 이런 사회민주주의 재판관이 지금 3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거죠. 한 명만 있어야 맞는데 10%라면은. 그래서 이거는 사회민주주의를 추종하는 정당과 정치 세력들이 임명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임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공정한 재판의 문제도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선거제도와 법원의 독립, 재판의 공정성, 재판의 논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이렇게 흔들려 버리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켜보면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가 지금 충돌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면 법이라는 거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과거에는 이 사건이라든가 사실 증거를 보면은 판결을 법조인들이라든가 아니면 교도소에 오랫동안 수감한 분들도 예측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형량이라든가 뭐 유무죄에 관련된 뭐 집행유예라든가 이런 거를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은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누구나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겠구나 하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법이 어떤 사회를 통제를 할 수 있게 되고 또 재판에서 공정성이 담보가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만약에 사회민주주의 자기 세력이 만약에 형법으로 넘어왔을 때 판결을 할 때 그 논리를 무시하고 재판을 해버린다. 이랬을 때는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이 다 없어져 버리고 법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자유민주주의 체계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위기가 제가 보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또 판결에 대해서 좀 이중교사 같은 경우도 정말 말이 안 되는 저는 판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법관의 독립이나 정치적 중립성, 법관들은 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공부한 사람들이라는 신뢰관계 때문에 제가 판결에 대해서는 말 안 했습니다. 근데 위중교사에서 나오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재판에서 재판과 관련 없는 사람이 위증을 해갖고 위증죄로 처벌을 받았는데 자기 재판의 이익을 위해서 위증을 했던 사람은 위증죄가 없다. 방어권의 행사다. 내 재판에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위증을 했는데 이걸 방어권의 행사다 하고 판결해버렸습니다. 근데 판결은 판례는 그게 아니죠. 방어권을 남용했다라고 해서 위증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위증을 할 때 위증을 교사할 때 특히 교사범이라고 생각하면은 교사할 때 범죄를 정확하게 특정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예로 들어서 만약에 내가 살인을 교사한다 했을 때 저 사람을 네가 죽여달라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어, 칼로 찔러 죽였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게 범행을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교사하지 않아서 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는 내가 교사를 할 때 저 사람을 칼로 살해를 해달라라고 교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냥 둔기로 때려가지고 살해를 해버렸다.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교사가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내가 특정인을 죽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사를 누구를 죽여라라고 살인을 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내가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람을 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죄가 안 되는 겁니까? 살인죄 교사가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마찬가지죠. 이 사람도 그러면은 내가 A를 죽이려고 생각했는데 착각해가지고 착오로 B를 죽여버렸다. 그럼 살인죄가 안 됩니까? 고의가 없는 겁니까? 나의 고의는 이쪽에 있고 이 사람은 죽일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살인이 안 되는 겁니까? 이건 살인 미수와 과실치사일까요? 고의가 없이 죽여버렸으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법정적 부합사라 해가지고 살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법정 논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정인의 위증교사에서는 정말 논리와 누구라도 사건의 이 흐름으로 보면 알 수 있는 사건 자체 흐름까지도 무시해버리는 사실까지도 논리까지도 무시해버리는 판결을 막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재판의 신뢰성도 무너졌다. 그러니까 일부에서 주장하는데 저는 그 참 타당한 것 같습니다. 법원 내에 사조직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 자유민주주의의 법질서 속에서 사회민주주의를 추정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이 사람이 사회민주주의자인지 자유민주주의자인지 행위로는 우리는 알 수 있지만 법적으로 이 사람이 사회민주주의자이기 때문에 쫓아내야 된다. 이런 건 처벌해야 한다는 법률이 없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죠. 근데 이거를 보면 인명이나 정치적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조직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면 대충 우리가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지만은 면직을 시킬 수는 없지만 해고를 시킬 수는 없지만은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직무 분장을 할 때 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형사재판에서는 배제를 해야 된다. 라는 주장. 민사재판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공정성, 논리성, 사실 확정성에 대해서 이걸 판결을 형해화시키는 이러한 행위가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또 일부 또 판결 이쪽 사유지 판사들의 판결을 또 보면서 저는 옛날에 좀 곤란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행정 단속을 할 때 왜 나만 단속하느냐? 단속을 하고 있으면 저건 왜 안 잡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정말 이거 곤란하구나. 이게 불법을 저질렀을 때 왜 나만 처벌하느냐? 저기를 처벌하면서 왜 나만 처벌하느냐? 네가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이렇게 고민을 했죠. 근데 보니까 옛날에 잠깐 한 줄에 행정법 쪽 영역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불법의 평등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법이. 그런데 이번에 또 판결 하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회주의 쪽에 관련된 그쪽 같습니다.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는데 판사가 왜 이 사람만 기소를 했느냐, 수사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안 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해버렸다. 그럼 불법의 평등을 인정해버린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사람을 지금 이제 살인이 많이 없어졌죠. 그러면 누가 이제 살인까지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기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살인이야기네. 왜냐하면 증거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살인범이 여러 명이 있는데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럼 다른 살인범은 못 잡고 있는 미제 사건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왜 저기는 수사와 기소도 못하고 수사를 했는데
기소를 못하고 있는데 나만 기소하느냐? 그러면 살인을 무죄 판결을 해야 될까요? 불법의 평등을 인정해서 그러한 어떤 우리의 법적 논리와 상식이 무너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이 정치학과 법학 쪽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지 정치적으로 편향을 하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절대 편향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기독교를 미워하는 경향도 사회주의자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유민주주의는 기독교 국가에서 종교개혁을 통하여 발생을 하였습니다. 개신교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죠. 엄청난 전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2차 대전까지. 그 이전부터. 그래서 시민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 기독교 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근대헌법을 만들 때 정치적 자유, 사상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인정했습니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유물론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들은 이슬람하고 동맹을 맺지 않습니까? 이슬람의 원리주의자, 종교가 정치를 장악해서 종교 자유를 인정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종교의 율법으로 사람을 재판하고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여자 남녀 차별도 심하고 평등도 없고 이러한 이 구조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 국가는 종교의 자유가 인정이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 속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천주교를 믿든 기독교, 개신교를 믿든 사이비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무속신앙을 믿든 처벌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러한 훌륭한 이 법체제를 남용해서 이러한 그 사회화를 하기 위해서 유물론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세이브 코리아 주체가 누굽니까? 기독교였습니다. 기독교.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나라는 기독교를 바탕으로 나라가 건립이 되었으니까 이승만 같은 경우도 왕족인데 엄청 가난했습니다. 왕족도 다 잘 살지는 않습니다. 이게 가까운 이쪽 외에는 다 챙겨줄 수가 없죠. 그 많은 이씨들을 전적 이씨들을. 근데 이승만이가 가난해서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과거 그때 부정부패가 너무 심했습니다. 이게 세도 정치라 하죠. 조선 말이 세도 정치로 완전히 일개 가문이 정권을 장악해서 매직하고 과거까지도 부정을 저지르는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이 결국에는 그 우리의 계몽 사상이라 하죠. 이 입헌주의 국가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미국이 우리나라에 자유민주주의를 심을 때 기독교를 선교를 하고 또 기독교를 하면서 많은 기독교 학교들, 그래서 교육기관들, 뭐 초등학교는 그 나름대로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많이 설립하지 않습니까? 대학 이런 것처럼.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승만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제 똑똑하니까, 머리는 영리하고 똑똑하니까 결국에는 선교사들이 미국으로 데려가서, 미국 기독교 국가니까 거기서 대학을 보내주고 박사학위를 받아서 그러한 미국의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우리나라에 심었다 이거죠. 그 당시 우리의 상황은 과거에는 누구나 좀 옛날에, 지금 나는 80년도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까지도. 그 당시에는 사회주의자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 소작민이 많고 가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등이라든가 토지를 나눠준다, 자기 토지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그게 정의처럼 막 이렇게 현혹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결국에는 자유민주 체제가 우수하다는 것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습니다. 서로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혁명이 발생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 동구권이 몰락하고 소련의 어떤 개혁 개방 페레스트로이카로 인해서 이제 공산주의가 이 자유민주주의와의 경쟁에서 결국에는 경제에서 이 도태돼 가지고 소멸해 갔지 않습니까? 근데 또 중국이 또 미국과의 개혁 개방을 통하여 또 미국은 또 이익이 있겠죠. 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저렴한 제품을 생산해서 소비를 하고 또 그 자기 또 유통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중국이 급성장하면서 중국도 결국에는 지금은 이 소련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개혁 개방을 하는 게 아니라 경제 쪽으로만 이렇게 많이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자신감이 드니까 이제는 좀 더 미국과 어떤 사회민주주의의 어떤 우월성을 체제 경쟁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 갈등과 대립과 갈등이 지금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먼저 아시고 깊게 생각하면서 우리 정치 세력을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된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는 국민 주권이지 않습니까? 왜 국회의원에 복종하냐고요, 굴복. 대통령에도 왜 복종하냐고요. 물론 국가를 대표하기 때문에 의정과 A가 많은 세금을 쏟아부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거기에 복종하고 굴종하냐고요, 그 사람들 말에. 그 사람들 만약에 사상이 잘못되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권자인 국민들이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의 정치 관념을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종놈들이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그러고 따지고 보면은 얘들이 오버하고 있는 거죠. 잘못된 놈들은 우리가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바꿔야 되는데 걔들한테 사이비처럼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조직을. 언제라도 얘들은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회에 해하게 되면은 이러한 사고를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좀 정치 현상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우리의 선택이고 이제 우리의 운명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속하여 지금처럼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될 것인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회민주주의를 선택해서 우리의 기본권을 상납하고 전체주의 속에 살아갈 것인가? 전체주의는 절대 비판을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비판하면 제거시킵니다. 그리고 또한 정치적으로 제거시키고 법적으로도 제거시키고 정치적으로 제거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정치범 수용소 아니면 뭐 판결로서 다 이렇게 제거해버리지 않습니까? 당이 사법권 독립이 아니라 사법권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감시체계를 만들면서 또 뿌락지처럼 국민들끼리 서로 감시해서 고소고발하게 합니다. 이렇게 상호 비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뭐 5호 담당제 서로 감시, 아버지가 아들 감시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감시하고 이웃을 감시해서 고발하면 신속하게 제거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체제를 부정하거나 일당 독재를 부정하거나 공산당을 비판하거나 정치인을 비판하면은 상호 감시로 해서 제거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언론의 자유를 억압을 하는 것은 예측되는데 예측 안 됩니까? 근데 지금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도 모르고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면서 정치를 추종하고 지역감정과 정당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종놈의 종이 돼가지고 이 사회민주주의가 어떠하리라는 이런 관념 생각도 없이 가서 막 함성 지르고 이러는 거 사회혼란이죠. 근데 지금은 그래서 결국에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기독교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이브 코리아가 이제 교회, 좀 금남교회, 세계로 금남교회 이쪽 목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이제 그 정통교회죠. 이 감리교 쪽의 정통교회와 교인들이 이제는 이 극한 대립 속에 사회혼란 속에 체제의 위협 속에서 이제 교회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생각이 들 게 과연 미국과 동맹이 아니었으면 안보 동맹
혈맹 관계가 아니었으면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지금까지 유지돼 왔을까? 미군이 만약에 없었으면 이 나라 자유민주 체계가 이렇게 유지가 됐었을까? 우크라이나처럼 침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우크라이나에 미군이 주둔했으면 러시아가 침공했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객관적인 상황들이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각은 무섭습니다. 이게 80년대라면은 모르지만은 이제는 사회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충분히 구분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분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참 이게 미래가 저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민주주의로 가야 된다, 자유민주주의로 가야 된다라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다. 결과가 궁금할 뿐입니다. 이게. 감사합니다.